안녕하세요. 네, 이제 제 2주의 두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 우리 뭐 공부했습니까? 네,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 공부했죠. 근데 이번 주에 공부할 대상이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가 주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번 주 제2강의 이름은 전위와 전기 에너지죠. 전위를 배우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전위를 공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것은 스칼라 포텐셜과 전기 에너지인데, 그래서 지금 전위와 전기 에너지하고 사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스칼라 포텐셜이 바로 전위라는 말이 되겠어요. 전위를 우리 전압이라고도 그러고 스칼라 포텐셜이라고도 그러고 하는데, 여기서 스칼라 포텐셜 하면은 무엇이 강조가 됐냐면 스칼라다라고 하는 게 강조가 됐죠. 우리 벡터 포텐셜을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전기 현상과 자기 현상이 있는데, 전기 현상은 스칼라 포텐셜을 도입하면 쉽고 자기 현상은 벡터 포텐셜을 도입하면 쉬워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이 됐으니까 이제 전위라는 고등학교 때 배운 용어보다는 새로운 용어 스칼라 포텐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게 전위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전압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또 하나, 지난 시간에는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를 배웠는데 이번에는 그냥 포텐셜을 배웁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와 포텐셜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것을 한번 복습하기로 하겠어요. 그래서 전기력과 전기장과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가 복습하는데, 우리 이번 학기에 배우는 전자기학에서 배우는 내용이 목표가 전기력이라고 그랬죠. 근데 전기력 구하는데 전기장 구해도 되고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 구해도 되고 어떤 걸로든지 나머지를 알아낼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까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기 지금 Q1이 R1에 있고 그 다음에 R에 Q가 있을 때 먼저 전기력 어떻게 구할까? 전기력 쿨롱 법칙으로 구하죠. 어떻게 구하냐면 전기력은 이렇게 구하면 됐어요. 이렇게 그랬죠. 그래서 여기 4파이프론제분에 있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이것은 단위 벡터로 어떤 단위 벡터예요? Q1에서 Q까지 가는 단위 벡터였죠. 그래서 Q1에서 Q까지 가려면 R 빼기 R1 한 방향이었어요. 이렇게 전기력이 정의됐고, 그러면 전기장은 뭐였어요? 전기장은 어떻게 됐냐면 요 점에서의 전기장이에요. 요 점에서의 전기장은 단위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이어서 이 전기력을 뭘로 나눠주기만 하면 됐어요? Q로 나눠주기만 하면 됐죠. 요거의 Q로. 그러면 1쿨롱이 받는 전기력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전기장은 요 FR을 Q로 나눠주기만 하면 전기장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 Q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했냐? 이것을 갖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해 줬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벡터 형태가 아니라 아주 간단해졌어요. 그래서 요 놈인데 무엇이 간단해졌냐면 제곱 같은 게 다 없어지고,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한 겁니다. 그래서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간단해졌어요.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만 있고 그 다음에 R 빼기 R1의 절대값. 이건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죠. 이것분의 QQ1 그러면 됐죠. 자,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스칼라 포텐셜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칼라 포텐셜이란 어떤 거냐면 마치 단위 양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전기장이듯이, 어때요? 그러니까 전기력을 Q로 나눠줬더니 전기장이 됐죠. 그렇듯이 단위 양전하의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가 스칼라 포텐셜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를 Q로 나눠주면 스칼라 포텐셜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마치 F를 Q로 나눠주면 전기장이었듯이 뭐예요? U를 Q로 나눠준 게 바로 스칼라 포텐셜이다. 이걸 말로 하면 단위 양전하당 받는 단위 양전하당의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가 스칼라 포텐셜이다라고 정의가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전기력을 구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전기장 도입하면 좋은 게 뭐였냐면 전기장에다 Q만 곱하면 됐어요. 스칼라 포텐셜을 도입하면 좋은 게 뭐냐면 U를 구하려면,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려면 스칼라 포텐셜에다가 Q만 곱하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말로 하면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 전기력에 의해서 어떻게 정의됐어요? 여기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마이너스하고 이게 전기력 집어넣었었죠. 그런데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는 F에서 정의가 된다면
스칼라 포텐셜은 뭐냐면 요걸 Q로 나눈 거였어요. 요걸 Q로 나눈 거예요. 다시 요걸 Q로 나눈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스칼라 포텐셜은 마치 전기장을 스칼라 포텐셜 구하듯이 적분하면 그러면 스칼라 포텐셜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단위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을 가지고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네 가지 전기력, 전기장,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 스칼라 포텐셜 이 네 가지가 서로 이렇게 연관이 돼서 하나를 알면 나머지 세 가지를 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스칼라 포텐셜을 다시 정리를 할 것 같으면 우리 전하가 분포가 만드는 전기장을 알면 전하 Q를 R까지 가져왔을 때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는 단지 어떻게 하면 돼요? 스칼라 포텐셜에다가 Q를 곱하기만 하면 우리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칼라 포텐셜이 좀 편리하게 이용이 될 것 같아요? 안 이용될 것 같아요? 이용될 것 같아요? 네, 이용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네 가지가 나왔는데 이 네 가지 양의 단위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전기력의 단위는 힘의 단위니까 뭐겠어요? 뉴턴입니다. 뉴턴. 그러면 전기장의 단위는 뭐겠어요? 전기장의 단위는 전기력을 전하로 나눴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기장의 단위는 뉴턴 퍼 쿨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다시 이 전기력 전위에서 또 정의할 수가 있지만 이거하고 똑같은 단위가 계산해 보면 이거하고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볼트 퍼 미터가 이게 또 전기장의 단위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전기장의 단위로는 다른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복잡해지면 다른 이름 사용하는 게 많은데 그래서 자기장의 단위 그러면 우리 다른 이름 사용하는데 전기장의 단위로는 다른 이름 사용하지도 않고 이렇게 두 가지가 서로 잘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 이게 에너지니까 단위가 뭐가 되겠어요?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 되겠죠. 그러면 스칼라 포텐셜의 단위는 뭐가 되겠어요? 스칼라 포텐셜의 단위는 단위 양전하당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니까 줄을 뭘로 나눈 거나 마찬가지겠어요? 네, 쿨롱으로 나눈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 쿨롱으로 나눈 줄 퍼 쿨롱이 바로 스칼라 포텐셜의 단위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볼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기차 만드는 기전력 만드는 장치를 맨 처음에 발명한 사람이 볼트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스칼라 포텐셜 또는 전위 또는 전압의 단위로 우리가 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칼라 포텐셜은 정전 포텐셜이라고도 하고 정전 포텐셜은 정지할 때 전하고 이건 전기할 때 전이에요. 그러니까 스태틱 일렉트로 포텐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전하에 대한 포텐셜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흔히 전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또 우리 전압이라고도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이게 같은 것을 얘기하는 서로 다른 이름이 되겠어요. 이거 섞어 쓰니까 이거 조심해야지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네 가지 알았으니까 네 가지를 여러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구하는지 한 가지씩 해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원점에는 점전하 Q1이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이렇게 원점에 점전하 Q1이 놓여 있고 R 되는 곳에 위치 벡터가 R 되는 곳에 점전하 Q가 놓여 있을 때 전기력 그 다음에 요 점에서의 전기장 그 다음에 요 점에서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요 점에서 스칼라 포텐셜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다 배운 거니까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면 되고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면 좋을 텐데 안 떠오르면 한번 떠오르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자, 먼저 전기력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4파 에프실론 0분의 1하고 R 제곱분의 Q1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건 단위 벡터인데 어떤 방향이 단위 벡터? 이 방향이 단위 벡터가 되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렇죠. 전기장이죠. 전기장은 어떻게 하면 돼요? 요 Q만 없애버리면 되네. 그렇죠? Q만 없애버리면 요 점에서의 전기장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전기장은 여기에 1쿨롬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1쿨롬. 그러니까 요 Q에다가 1 집어넣으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게 바로 Q로 나누는 거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단위 벡터 같은 거 없어져요.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는 스칼라니까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는 이 단위 벡터 없어지고 어떻게 돼요? R 제곱이 아니라 R이 되죠. R이 돼요. 그러면 스칼라 포텐셜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스칼라 포텐셜은 요 놈 할 때 요 놈 할 때 Q로 나눴듯이 여기에서 요거 할 때 스칼라 포텐셜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요걸 Q로 나누면
R분의 Q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스칼라 포텐셜을 구하는 것이 엄청 간단하죠. 자지 말고 엄청 간단해요? 안 간단해요? 엄청 간단하죠. 자, 점전화 하나일 때도 이렇게 간단하지만 점전화가 여러 개 있다든가 또는 전화 분포가 있을 때 더 간단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중 하나만 알면 다른 세 가지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력 알면 전기장 금방 구했죠. 또 전기장 알면 전기력 구할 수 있겠죠. 또 전기력 알면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해서 구했어요? 적분해서 구했어요. 그 다음에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를 하면 전기력 어떻게 구해요? 미분해서 구했죠. 그레디언트 Q하면. 또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 알면 Q로 나누면 스칼라 포텐셜이 됐고 스칼라 포텐셜 알면 또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 알고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알면 나머지 세 가지를 다 알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거를 맨 먼저 구하는 것이 제일 쉽겠어요? 네, 가만 봤더니 스칼라 포텐셜 구하는 것이 가장 쉬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문제에 따라서는 어떤 것이 제일 쉬운가 하는 문제에 따라 좀 달라요. 그렇지만 보통은 스칼라 포텐셜이 제일 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좀 더 복잡한 경우 해볼까? 좀 더 복잡한 경우가 뭘까? 내 원점에 이게 있지 않고 R1이라는 데 있으면 어떻게 되나 보죠. R1이라는 데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점에서의 전기력은 어떻게 될까? 뭐 복잡해지겠어요? 우리 알죠. 전기력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R제곱이 이렇게 바뀌었을 뿐이죠. 그다음에 단위 벡터가 이렇게 바뀌었을 뿐이에요. 이제 이게 눈에 싹 들어와야 되겠어요. 자, 눈에 싹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진짜로 들어와요? 네. 그러면 이게 들어왔으면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요 점에서의 전기장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 점에서 전기장은 뭐가 만들어요? Q1이 만드는 전기장이에요. 그래서 요 점에서의 전기장 구하려면 이렇게 하면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 Q1만 없앤 거죠. 또 Q1이 없앤 Q만 없앤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 왜 자꾸 이렇게 앞으로 가요? 이렇게 앞으로 가면 이게 나쁜데 자, 여기서 Q에다 1 집어넣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는 요거 이런 거 단위 벡터 다 없어지고 이게 2승이 아니라 1승만 딱 되면 됐어요. 너무 쉬워요. 그리고 나서 스칼라 포텐셜은 어때요? 마찬가지로 여기 스칼라 포텐셜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때요? 여기에 Q를 또 없애면 스칼라 포텐셜이 되죠. 네, 이제 진짜 알 수 있겠죠? 진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복잡한 경우가 있냐면 이건 지금 Q1 하나에 의한 것인데 Q1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다고 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 Rn까지 이렇게 N개가 있는데 N개의 점전화가 R에 놓여있는 점전화에 작용하는 전기력 또 요점에서의 전기장 뭐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사실은 아까 R1 있던 1을 I로 고치고 이것을 1에서부터 N까지 더해주기만 하면 됐어요. 그래서 전기력 하면 여기 있는 R1을 I로 고치고 I를 1에서 N까지 더해주기만 한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사실은 이 Q는 여기다 안 써도 좋아요. 여기냐면 I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이 Q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내보내도 돼요. 그냥 여기다 써놨는데 바깥으로 내보내도 되고 그렇게 바깥으로 내보냈다가 전기장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Q만 없애버리면 돼요. Q만 없애버리면 전기장이 된다.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 이렇게 보이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4파 입실은 0 분의 1 하고서 여기다 Q1하고 요거만 나눠주면 됐죠? 이때 이 Q도 바깥으로 내보내도 되겠어요? 내보낸 다음에 나눠주면 그게 바로 뭐가 돼요? 스칼라 포텐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 복잡한 데까지 다 했습니까? 할 게 더 남은 것 같아요. 네? 남은 것 같아요. 뭐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어요? 네, 전하가 연속되게 분포된 경우가 남았죠. 자,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더하기 대신에 뭘 하면 됐어요? 더하기 대신에 적분을 하면 됐는데 연속된 전하 분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 DQ를 점전화처럼 취급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DQ를 점전화라고 생각하고 요점에 하는 전기력 계산하면 아까 더하기를 전부 다 적분으로 고치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Q는 적분하고 관계없으니 앞으로 빼는 게 더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dV 프라임 로 여기까지가 DQ에 해당하는 거예요. DQ는 여기에서 전하 밀도에다가 dV를 곱하면 DQ니까 그 다음에 DQ고 여기 R 제곱으로 나눴고 단위 벡터. 단위 벡터는 요 점에서 여기까지의 방향을 가리키는 단위 벡터죠.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전기장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전기장은 이걸 뭘로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Q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죠. 이걸로 나눠주기만 하면 이거 전기장 됐고, 그 다음에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는 그냥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요 벡터 부분 없어지고 제곱이 이걸로 되고 여기 Q는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이런 전하 분포가 만드는 스칼라 포텐셜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요 Q를 없애주면 그러면 이게 바로 스칼라 포텐셜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제 잘 알았죠? 잘 알았어요. 사실은 모든 경우를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뭘 할 거냐면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 우리 스칼라 포텐셜 했고, 이번 주에 배우는 내용이 두 가지였어요. 전위와 전기 에너지. 전위는 스칼라 포텐셜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 이 전기 에너지는 뭘까? 전기 에너지는 전하 분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전하 분포들의 모임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에너지 구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에너지가 무엇하고 관계 있냐면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하고 관계 있어요. 전하들이 이렇게 있으면 전하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전하가 가만히 있겠어요? 안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 갖버려요. 여기까지 갖고 오려면 억지로 갖고 와야지 돼. 억지로. 근데 억지로 갖고 오려면 내가 여기다 일해줘야 되죠. 일해준 것이 무엇으로 저장돼요? 여기에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 것을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전기력 포텐셜은 어떻게 정의되는 거냐면 먼저 이미 정해진 전하 분포가 있는 공간에 전하 Q를 가져오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우리가 배운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예요. 지금까지 한 거예요. 여기 지금 전하 분포가 미리 있었어요. 뭐 n개까지의 점전하가 있든지 또는 로가 미리 있을 때 그때 점전하 Q를 갖고 오는데 필요한 에너지였어요. 그게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예요.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거 어디로 갖고 오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는 무엇의 함수였냐면 R의 함수였어요. 내가 전하가 이렇게 쓰면 전하 가까운 데 갖고 오는지 먼 데 갖고 오는지 가까운 데 갖고 오는지에 따라 다 달랐죠. 그래서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는 UR 이렇게 됐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기 에너지는 또 갖고 오는 데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전하 분포에 저장된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어요. 전하 분포가 이미 있으면 그 안에 저장된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 하나를 가져올 때 필요한 일이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라면 전기 에너지는 다 갖고 오는데 전부 다 갖고 왔을 때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에 이미 전하 분포가 있어요. 하나만 갖고 올 때 필요한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라면 필요한 에너지가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라면 전기 에너지는 여기 있는 놈들 전부 갖고 오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다 더한 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정리할 것 같으면 전하가 없었던 공간에 주어진 전하 분포에 이르기까지 전하를 가져오는데 필요한 전체 에너지, 이것을 그 전하 분포의 전기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의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는 위치 아래 함수예요. 그래서 내가 가져오는 놈을 어디에 갖고 왔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전기 에너지는 어때요? 위치 함수가 아니라 스칼라. 그래서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는 아래 함수라고 하는 게 이게 장이라는 뜻이죠. 위치마다 값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 에너지는 어떠냐면 정해진 값이에요. 그냥 숫자 하나예요. 위치의 함수가 아니라 숫자 하나예요. 그게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의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면 질문하세요. 돼요? 안 돼요? 그냥 된다고 넘어가요? 질문하려고 그러니까 복잡해요? 네, 된다고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네, 그래서 먼저 점전하를 가지고 오는데 내가 점전하 해준 일, 전기 에너지는 어떤 거라고 그랬냐면 여기 전하 분포가 있으면 이거 몽땅 다 갖고 오는데 해준 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점전하를 갖고 오는데 해준 일을 보도록 하겠어요. 이 점전하를 가져오는데 내가 점전하 해준 일은 바로 뭐냐면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예요. 이거 한번 복습하는 셈 치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점전하 Q1이 원점에 있고 전하 Q가 아래에 있을 때 점전하 Q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어떻게 되냐면 어땠어요? 얼마에 우리 알죠? 그냥 전기력 이렇게 됐죠? 이게 전기력이에요. 근데 이런 전기력을 받고 있는 전하를 내가 갖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천천히 갖고 오려면 전하가 받는 합력이 0이 되도록 갖고 와야 되죠.
그래서 이미 전하에 이런 Q에 이런 힘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요 힘과 반대 방향의 힘을 작용하면서 갖고 와야지 돼요. 내가 전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주는 힘은 천천히 가지고 오면 내가 점전하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점전하에 천천히는 여러 번 얘기했죠. 천천히는 받는 합력이 0이 되도록 내가 가져온다는 뜻이니까 어떻게 돼요? 자, 요 놈은 내가 가져온 힘은 마이너스 F여야지 5가 두 개 합해서 0이 되죠.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F인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이런 힘으로 가져와요. 그래서 요 가져오는데 내가 한 일은 요거 적분하면 바로 뭐가 되냐면 이게 바로 이렇게 1이니까 요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죠. 그래서 내가 전기력을 거스르면서 갖고 오는데 든 일이 바로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인데 그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구해요? 그 점에서 스칼라 포텐셜에다가 Q만 곱해주면 되죠.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는 스칼라 포텐셜에다 Q만 곱해주면 되는데 요거 알면 아주 편하게 우리 전기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N개의 점전하들의 모임의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되나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N개의 점전하들의 전기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가져올 때 내가 해준 일을 전부 다 더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부 더해주는 일을 지금부터 해보죠. 그래서 맨 먼저 그런데 식이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 표시하도록 하겠어요. 먼저 Ri-Rj 뭐 이런 게 자꾸 나오죠. 그래서 R1-R2의 절대값 이건 두 점 사이의 거리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R12라고 쓰기로 하자. 그러니까 R3에서 R4까지의 거리는 R3, 4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기로 하자. 이건 스칼라량이죠. 이 거리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우리 빈 공간에 점전하 Q1을 R1까지 가져오는데 필요한 일은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으면 Q1이 다른 전기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이 Q1을 가져오는데 필요한 그러니까 첫 번째 거 가져올 때는 일 필요 없죠. 일 필요 없어요. 그래서 W1은 0이 되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걸 가져올 때는 어떻게 될까? 두 번째 점전하 Q2를 R2까지 가져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바로 R2의 전기력 포텐 Q1에 의한 R2의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예요. 그걸 구하려면 Q1이 R2에 만드는 스칼라 포텐셜을 구한 다음에 Q2를 곱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스칼라 포텐셜 Q1이 R2에 만드는 스칼라 포텐셜은 이렇게 R21분의 Q1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죠? Q1이 R2에 만드는 스칼라 포텐셜은 이렇게 하니까 표기법이 아주 간단해졌죠. 이게 됐어요. 그래서 W2는 뭐가 될 거냐면 여기다 뭐만 곱해주면 돼요? Q2만 곱해주면 되겠어요. W2는 이렇게 여기다 Q2만 곱해줬는데 그러면 그 곱한 걸 딱 볼 것 같으면 요게 모양이 아주 대칭적이에요. 4파이 입실론 0분의 1 R21분의 Q2 Q1 이렇게 해주면 Q1에 의한 포텐셜을 받고 있을 때 Q2를 가져오는데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이게 이제 요만큼이 W2는 전기 에너지로 저장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Q1과 Q2가 이미 와 있을 때 세 번째 전하를 갖고 올 때 드는 에너지는 뭐가 될까? 일은 뭐가 될까? 하는 걸 보면 세 번째 거를 R3까지 가져오려면 이제 이미 Q1과 Q2가 있으니까 Q1과 Q2가 만드는 스칼라 포텐셜을 계산하면 되겠어요. 어디다? 이놈을 어디까지 갖고 올 거냐면 R3까지 갖고 올 거니까 R3에 만드는 스칼라 포텐셜을 구하면 되겠어요. 그 스칼라 포텐셜은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R31분의 Q1 이건 Q1이 3에 맞는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R32분의 Q2 이건 그 Q2가 3에 맞는다 이런 뜻이 되죠. 이게 스칼라 포텐셜이 되겠어요. 따라서 Q3를 가져오는데 필요한 일은 뭐만 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뭐만 곱해주면 돼? Q3만 곱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은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다 Q3만 곱해주니까 3, Q3, Q1, 3, 2, Q3, Q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점점 숫자가 많아지더라도 우리 금방 쓸 수 있겠어요. 이제 이거 언제까지 해볼까? W3까지만 하고 그만둘까? 한참 더 해볼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한참 더 해볼까? 그만할까? 여기까지만 할까? 보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3까지 했으니까 일반적으로 QI를 가져온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가만히 봐요. Q3를 갖고 오니까 3, 1, 3, 2 이랬죠.
i를 갖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i1, i2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어디까지? i-1까지 갖고 오면 되겠어요. 3를 가져올 때는 2까지 가져왔으니까 i를 가져올 때는 i-1까지 가져오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qi를 가져오면 요거 i-1인데 i-1이 ri에 만드는 스칼라 포텐셜은 여기 한 것처럼 이제 이거 많으니까 여기 더하기 표시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ik 해놓고 k가 1부터 i-1까지면 된다. 여기 세 번째 갖고 올 때는 2까지니까 i번째 갖고 올 때는 i-1까지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wi는 이 i번째 가져올 때 1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 뭐만 곱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QI만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WI는 여기다 QI만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 모양을 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쓴 모양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n번째 걸 가져와야 되겠어요. 그 n번째 거 가져오면 n-1이 만드는 거 해가지고 똑같이 이제 이거 i가 마지막 거, 이게 n은 마지막 거. 그래서 여기 ni 해놓고 n-1까지 더한 다음에 여기다 뭐만 곱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qn만 곱해주면 되겠어요. qni 뭐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이게 n번째 가져온 거니까, 자, 이거 하나하나를 갖고 올 때마다 전부 이런 일이 들었으니까 이 일 들은 걸 다 합한 것이 이 점전하들의 모임이 포함하고 있는 전기 에너지. 전체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걸 다 더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 n개의 점전화 모임에 저장된 전체 전기 에너지는, 이건 아래 함수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그냥 숫자예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요걸 다 더해줘야지 돼요. i를 1부터 n까지. 그래서 요거 i를 1부터 n까지 더해주고, 그 다음에 k는 1부터 i-1까지 이렇게 더해줘요. 이 i가 바로 이 i예요. 근데 우리 더하기 할 때 이렇게 k는 이렇게 1부터 i-1 이렇게 이쪽 끝이 이렇게 요 변수로 돼 있으면 이거 굉장히 복잡해요. 계산하는 게 사실 복잡해요. 이걸 좀 간단히 만드는 게 좋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간단히 만들까? 그 간단히 만드는 걸 하기 위해서 다른 표현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중 더하기인데, 이중 더하기에 더하는 그 마지막 숫자가 변수가 되지 않고 고정된 숫자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이걸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 간단히, 자, 요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요 안에 4파 입실론 0분의 1 하고서 WIK, QI, QK를 WIK라고 이렇게 간단히 쓰기로 해요. 그러면 여기서 요 두 개를 바꾸더라도, QI하고 QK를 바꾸더라도 어때요? 이거 같아요. 그래서 같아진다는 거 알 수 있고, 또 하나 뭘 알 수가 있냐면, 여기는 안 썼지만 만약에 두 개가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RII 그러면 RII 그러면 안 되겠어요. 요 같은 데 있는 거니까 안 돼요. 사실은 여기 더하기에 II는 다 빠져 있어요. 같은 건 다 빠져 있어요. 지금 이렇게 요 I하고 K가 같은 값은 다 빠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값은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II는 우리 0이다 이렇게 미리 정해 놓으면 뭐 쉽게 할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다 더하는데 요 더하는 거를 여기까지 집어넣어서 WIK라고 그랬으니까 n이 4인 경우에 더해 보면, 자, 이렇게 더하면 되겠어요. 자, 처음 거부터 차례차례 더하면 W21이 있고, W31, 32가 있고, W41, 42, 43가 있고, 이렇게 전부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 양쪽의 더하기가 이렇게 다른 경우가 되는데, 요거를 좀 쉽게 표시하기 위해서 뭘 이용하냐면, 요거를 이렇게 놓고 나서 다음같이 써도 되겠어요. 이렇게 쓰면, 자, 이렇게 쓰면 어때요? 1, 1, 1, 2, 1, 3, 1, 4, 2, 1, 2, 2, 2, 3, 2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아주 대칭적으로 잘 돼 있죠. 여기에 사실은 뭐만 됐냐면 1, 1, 2, 2, 3, 3, 4, 4는 이거 없었어요. 이거 0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7항이 어떤 항이냐면 여기 있는, 밑에 있는 거, 요거만 7항이었어요. 요거만. 그래서 2, 1, 3, 1, 3, 2, 4, 1, 4, 2, 4, 3만 있었죠. 근데 여기다가 요거 없는 거를 집어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요 놈은 어때요? 요거하고 대칭이라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까하고 같아지냐면 요걸 2분의 1로 해놓으면 같아지는데, 그럼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I하고 J를 앞에 거하고 뒤에 거를 다 똑같이 다 더했어요. 뭐까지? 4까지 전부 다 더했어요. 자,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을 것 같으면 앞에 2분의 1만 해놓고 요것도 I도 1부터 4까지, K도 1부터 4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아까는 K는 1부터 I-1까지 이렇게 썼죠. 이걸 이렇게 쓰면 그러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으니까 이런 더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이제 표시하면 일반적인 표시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어떻게 해요? i는 1부터 n까지, k도 1부터 n까지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2분의 1만 붙이고 그때 뭘 하나 잊지 말아야 되냐면 여기서 i하고 k가 같을 때는 이건 0이다. 포함 안 된다. 그래서 이거 i하고 k일 때는 포함 안 시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i와 k에 대한 더하기를 모두 n으로 똑같게 하면 앞에 2분의 1이 나오면 된다라고 하는 좋은 것을 여기서 하나 배웠어요. 그러면 스칼라 포텐셜로 n개의 점전하들의 모임의 전기 에너지를 표시하면 어떻게 될까? 자, 스칼라 포텐셜을 표시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점전하들의 있는 곳의 스칼라 포텐셜은 미리 정의가 돼요. 그래서 아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표시한 거라면 스칼라 포텐셜로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 점전하 n개의 점전하가 R에 만드는 스칼라 포텐셜은 n개의 점전하가 어떤 다른 점 R에 만드는 거예요. 그거 우리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아까 한 거예요. 4파 입실론 제분의 1 하고서 1부터 n까지 한 다음에 여기다 R을 쓰기만 하면 되죠. 이게 R에 만드는 포텐셜이었어요. 그래서 이 포텐셜을 어디다 구하냐면 i번째 전하가 있는 Ri에 만드는 포텐셜을 구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Ri에 만든 포텐셜을 구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파이 i에 있는 자리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뭐가 포함이 안 됐냐면 i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사실은 i는. 이건 뭐하고 같으냐면 이렇게 다 나눈 다음에 이걸 QI로 나눈 거하고 똑같은 꼴이죠. QI로. 그래서 이걸 볼 것 같으면 요게 스칼라 포텐셜이면 요 놈을 여기다 이렇게 곱할 것 같으면 저쪽에 곱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되냐면 이게 됐는데 요게 됐는데 우리 아까 여기다 안 써놨는데 전체 전기 에너지의 모임이 바로 뭐냐면 2분의 1하고서 요거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또 I도 1부터 N까지 두 번 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체 스칼라 포텐셜 KI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였는데 아까 여기서 포함시키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스칼라 포텐셜 파이 I로 전기 에너지를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조금만 있었는데 여기서 구한 거를 이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거예요. 원래 알고 있는 건데 요거를 대입하면 요거 가만 보니까 요건 어디에 있어요? 요건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래서 요 놈에다 뭐만 해주면 돼요? 여기다 더하기 1부터 n까지만 해주면 되겠어요. 근데 요게 바로 뭐예요? 요게 QI 파이 I죠. QI 파이 I. 그래서 2분의 1 하고서 QI 파이 I 하고서 요거 자꾸 이렇게 되는데 QI 파이 하고서 I는 1부터 N까지 해주면 이거 적분 하나만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적분 하나는 어디에 들어있으니까 파이 I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QI 파이 I로 적분해주면 앞에다 2분의 1 해주고 여기에 더하기 한 번만 해주면 우리 전기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기 에너지 구하는 법 했어요. n개의 점전하가 있을 때 전기 에너지 구하는 법 했는데 이 n개의 점전하가 아니라 이 전하가 연속된 분포라도 우리 더하기를 뭘로 고치면 되겠어요? 적분으로 고치면 되겠어요. 우리 지금 연습은 안 했지만 우리 그래서 예제를 간단히 한번 풀어보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어요. 예제 16의 1 뭐가 있나 보지. 이거 뭐냐면 자, 요게 바로 뭐예요? 우리 전에 했었지. 요것만 있으면 요거 뭐예요? 요거 전기 쌍극자네. 그래서 이 전기 쌍극자가 여기 R에 만드는 스칼라 포텐셜은 뭔지 뭐 이런 거 물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과 같은 전기 쌍극자가 R에 만드는 스칼라 포텐셜을 구하라. 또 R에 점전하 Q를 갖다 놓으면 이때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라. 그 다음에 전기 쌍극자의 전기 에너지를 구하라. 뭐 이런 거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 전기 쌍극자 그려놓고서 자, 먼저 스칼라 포텐셜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스칼라 포텐셜은 어떻게 하면 돼요? 각각의 전하가 그 점에 만드는 스칼라 포텐셜을 더해주기만 하면 되죠. 아주 쉬워요. 여기다 전하, 쌍극자의 전하를 Q0하고 마이너스 Q0라고 하면 Q0 더하기 그 Q0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그 거리를 R 플러스라고 하겠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Q0에서 R 마이너스까지 여기 나눠서 더하기만 하면 이게 스칼라 포텐셜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봤더니 어떻게 돼요? 4파 이필론 제분의 Q0하고 R 플러스 분의 1 마이너스 R 마이너스 분의 1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꼴이 되는데
이때 이거 계산할 때 이게 전기 쌍극자라면 우리 어떤 조건을 이용하냐면 요 거리에 비해서 요 거리 D에 비해서 R이 긴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전기 쌍극자라고 그랬어요. 그런 조건을 이용하면 R 플러스하고 R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냐면 자 R이 D에 비해서 커서 R분의 D가 1보다 작으면 R 플러스는 뭐나 비슷하냐면 여기서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R에서 R 플러스는 요 거리가 2분의 D 코사인 세타예요. 2분의 D 코사인 세타를 뺀 거로 우리 근사시킬 수가 있어요. 요 R 마이너스는 R에다가 뭘 더한 거? 2분의 2 코사인 세타를 2분의 1 코사인 세타를 더한 것으로 근사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사시키면 좋아요. 여기에 분자는 어떻게 되냐면 분자는 그냥 D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분모는 어떻게 되냐면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돼요? 두 개 곱하면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인데 여기 D제곱이 있으니까 그건 없애버려도 돼요. 그래서 요거 분모는 R제곱으로 근사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우리 뭐가 되냐면 요걸 거기다 대입하면 R제곱분의 D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데 요걸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R 3승분의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써도 좋아요. 그러면 Q0 D는 P예요. 그 다음에 그 P 돗 R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PR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4파 입실론 제곱분의 R 3승분의 P 돗 R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전기 쌍극자에 의한 스칼라 포텐셜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배웠었나? 안 배웠겠지. 스칼라 포텐셜은 그때는 안 배웠을 테니까. 그랬어. 전기장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거 배웠어요. 전기장 복잡하게 됐죠. 근데 스칼라 포텐셜은 훨씬 표현이 간단해요. 여기서부터 우리 전기장도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 P는 쌍극자 모먼트는 전기 쌍극자 모먼트는 Q0 곱하기 D 하고서 요 마이너스 전화에서 플러스 전화로 가는 단위 벡터를 곱한 거다라고 하는 걸 여기다 이용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 뭘 물어봤죠? 그 다음에 점전화 Q를 가져다 놓으면 Q의 전기력 포텐셜은 뭘까? 우리 스칼라 포텐셜 알았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다가 Q만 곱하면 되죠. 그래서 전기력 포텐셜이라는 점 여기다 Q만 곱하면 된다. 이게 스칼라 포텐셜의 편한 점이 그거예요. 여기 Q 곱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점전화가 있는 경우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우리 전기 에너지 구할 때는 막 여러 개 필요한데 두 개만 딱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개만 단글이 있으면 이 투원 하나뿐이 없어요. 투원 하나뿐이 없으니까 우리 W1 하나 가져오는 건 0, 두 번째 갖고 오는 건 투원 하나밖에 없죠. 투원 하나밖에 없는 건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가 돼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4파 입실론 제분의 1 D분의 Q0 제곱이 된다라고 하는 예제 하나를 잘 풀었어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다른 예제 하나 더 풀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 예제는 뭐냐면 여기는 금속 구에 도체구인데 반지름이 R인 도체구에 전하 Q가 대전돼 있어요. 그러면 도체구에 전하가 대전돼 있으면 전부 다 표면에 있어요. 우리 전에 배웠나 안 배웠나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없어요. 자유전하가 없어요. 여기는 전기장이 0해야지 돼요. 그래서 자유전하가 전혀 없고 전부 다 표면으로 가죠. 그때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R인 곳에서 전기장을 구하라. 이런 게 문제고 첫 번째고 스칼라 포텐셜을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도체구의 전기 에너지를 구하라. 이런 것이 문제라면 우리 이것은 무엇으로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으냐면 가우스 법칙으로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우스 법칙 이용할 것 같으면 우리 처음 한 것처럼 사실은 구 표면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대칭성이 있어서 우리 가우스 표면을 이제 구하면 되는데 가우스 법칙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가우스 법칙은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구 중심에서 도체구 바깥 라지 R보다 더 큰 곳에서는 자, 요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가우스 표면 해가지고 선승은 어때요? 4파이 R제곱분의 2 이렇게 됐죠. 이거 우리 점전할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안에 구 표면에 대전된 총전하는 Q니까 요걸 여기다 적용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적용할 것 같으면 자, 여기서부터 바로 전기장 이렇게 구하는데 내부에서는 어떠냐? 내부에서는 그 안에 전하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0이에요. 도체구가 있으면 도체구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0이고 도체구 바깥에서는 마치 총전하가 원점에 있는 것처럼 또 구의 중심에 있는 것과 같은 전기장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스칼라 포텐셜을 구하면 스칼라 포텐셜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전기장을 구하는 방법하고 똑같죠. 우리 구 표면 바깥에서는 도체구 바깥에서는 원점에 전하 Q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면 원점에 전하 Q가 있는 건 우리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렇게 구하면 됐어요. 이게
이게 구 표면 바깥, 구 바깥에서의 스칼라 포텐셜이 되겠어요. 그럼 구 내부는 어떠냐? 구 내부는 전기장 0이니까 전부 다 스칼라 포텐셜이 같아요. 전기장이 0인 곳에서는 스칼라 포텐셜이 바뀌려면 전기장 곱하기 dr 해가지고 적분해줘야 되는데 전기장 0이니까 스칼라 포텐셜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되냐면 R은 제로면 스칼라 포텐셜은 여기서 R일 때하고 똑같게 돼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종합할 것 같으면 자 R이 R보다 크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작을 때는 구 내부에서는 몽땅 다 구 표면에서의 스칼라 포텐셜과 다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실은 이건 적분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그 도체구에 전하 Q가 대전돼 있다고 하면 라지 Q가 아니에요. Q가 대전돼 있다고 할 때 스칼라 포텐셜이 이게 되죠. 그러면 스칼라 포텐셜이 여기일 때 dQ를 가지고 오면 한 1이 뭐가 되냐면 파이에다가 dQ를 곱한 거 이게 1이에요. 그래서 이게 dW고 이걸 다 적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다 적분하면 뭐에서부터 뭐까지 제로에서부터 Q까지 적분하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2분의 1이 탁 나오고 그 다음에 R분의 Q제곱이 나와요. 그냥 하면 2분의 1이 없죠. 그래서 전체 전기 에너지는 이렇게 2분의 1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네, 질문이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질문 받지 않고 그다음에 바로 정리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오늘 스칼라 포텐셜 배웠는데 많이 배웠어요. 전하가 분포된 공간의 어느 위치에 단위 양전하를 가져왔을 때 받는 전기력이 그 위치에서 전기장이고 그 위치까지 단위 양전하를 가져오는 데 필요한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가 스칼라 포텐셜이다 라고 하는 거 배웠죠. 그 다음에 스칼라 포텐셜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 정전 포텐셜, 전위 또는 전압이라고도 한다. 이런 거 배웠어요. 전하 Q를 스칼라 포텐셜이 파이인 곳까지 가져오는 데 필요한 일은 파이에다가 스칼라 포텐셜에다 그냥 Q만 곱해주면 된다. 이게 우리가 제일 자주 이용하는 유용한 관계 중에 하나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I번째 점전하 QI와 J번째 점전하 QJ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쓰기로 하면 그래서 이걸 이렇게 놓을 것 같으면 WII는 0이고 그러면 N개의 점전하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열심히 배웠죠. 그래서 여기 더하기를 갖다가 여기 I-1이 아니라 N까지 할 것 같으면 앞에 2분의 1이 온다,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았어요. 그래서 N개의 점전하 모임에서 I번째 점전하를 제외한 RIS 스칼라 포텐셜을 파이 I라고 하면 이 전기 에너지를 또 다른 방법으로 쓸 수도 있는데 그때는 2분의 1 QI 파이 I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배웠네요. 네, 공부 많이 해서 정신이 없죠? 네, 그러면 이번 시간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